오늘부터는 대단원, 사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촌락 변화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촌락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취락이라고 하는데 취락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구분합니다. 촌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골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고 인구 밀도도 낮지만 국토 공간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주민은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합니다. 농업업 등에 종사하죠. 그래서 식량 생산 담당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 많아서 여가, 쉬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통 촌락의 입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촌락은 지형, 기후, 물 등 자연적 조건과 산업, 교통, 방어 등 사회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적 조건은 풍수지리 우리 배웠잖아요. 배산임수 같은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해서 배산임수 지역에 많이 입지해 있었습니다. 자연적 조건부터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표수가 부족한 제주도. 왜 제주도에서는 지표에 흐르는 물이 부족하냐? 제주도 가보면 현무암 본 적 있을 거예요. 현무암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그래서 비가 와도 지하로 많이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용천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의 물이 용처럼 샘솟는 곳이 있어요. 지하로 스며든 물이 해안 지역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여기에 다 해안가 쪽에 있죠. 그래서 해안의 용천대를 따라서 촌락이 주로 발달했었고 우리가 이제 2단원을 건너뛰어서 4단원 하고 있는데 2단원에서 범람원을 배울 거예요. 이 범람원은 보통 농사를 짓는 곳인데 이 하천 주변에 하천이 있으면 홍수가 나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범람을 하겠죠. 그렇게 범람해가지고 생긴 지역을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하천 주변에. 그런데 이 범람원도 어떻게 생겼냐 하천 주변에 바로 하천이 있으면 그 주변은 뚝이 있고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고요. 그 하천, 여기 하천 흐르고 있어요. 뚝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사람이 살아야지 홍수 피해가 덜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뚝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홍수 피해가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범람원, 이런 뚝이 있는 곳이랑 이렇게 평평한 곳, 이 주변, 하천 주변에 범람에서 생긴 곳을 범람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 자연적으로 뚝처럼 생긴 이 지역을 자연제방이라고 하고 2번을 배후습지라고 하는데 1번에 자연제방 같은 곳에 홍수 위험이 낮다 보니까 촌락이 형성됐고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는 교통 측면에서 편리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면 먼저 역원 칠학이 있는데 역원 칠학이 뭐냐? 역은 우리가 역참도 배웠었어요. 역은 말을 교환하는 장소를 역이라고 해요. 원은 숙박하는 곳이에요. 즉 말이 쉬었다 가는 곳이니까 결국 사람도 쉬겠죠. 그래서 이런 육상 교통로에 역원 칠학이 예전엔 말로 다녔으니까 역원 칠학이 발달했는데 대부분 원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조치원, 그다음 서울 이태원 등등 역곡이란 것도 있고 이런 원이 붙은 곳은 역원 칠학이 과거에 발달했던 곳이구나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띄우는 곳이 또 있겠죠. 나룻배를 띄웠던 곳. 이게 이쪽에 나루터 칠학이 발달하는데 나루터가 좀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루터 주변에 막 주막 여관 해가지고 막 주모 나오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이 나루터 칠학이라고 보면 되고 수은 요충지, 배가 다니는 곳의 요충지에는 당연히 이런 나루터 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진, 포가 붙어요. 그래서 노량진, 마포가 과거에 나루터 칠학이었고 그 다음에 방어, 전쟁이 났을 때 방어에 유리해야겠죠. 그래서 남한 산성이면 어쨌든 방어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 부산 수영, 중강진, 한강진 등 이런 곳에서는 과거에 병영촌이 방어에 유리해가지고 병영촌이 발달했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알려주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마을 2개가 딱 있습니다. 전통 촌락, 전통 칠학의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곳인데요.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았고 첫 번째가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촌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전통 촌락의 기능과 경관 볼게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산롱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산롱면이 뭐냐? 그냥 산 아래 평평한 땅을 산롱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농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농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집촌은 모일집,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촌락이에요. 그래서 집촌을 형성합니다. 어촌은 주로 배를 띄어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항구에 밀집돼 있고 어업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어촌이라고 해서 뭐 물고기만 잡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도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농업, 반은 어업, 이렇게 반농 반어촌이 형성됐고, 산지촌 같은 경우에는 반농사 위에 이 전통 농촌은 논농사, 즉 벼농사를 많이 했었는데 산지촌 같은 경사가 급하고 경지가 좁아요. 그래서 밭농사를 주로 했었고 임산물을 채취했습니다. 임산물은 수풀림, 생산,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숲, 산에서 나는 물건들, 예를 들자면 밤, 뭐 도토리, 고사리, 버섯, 뭐 나무 이런 것을 채취하는 거고 목축업은 가축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여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여 살기도 산 곳곳에 살만한 곳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산된다 할 때 흩어진다 해서 산촌을 형성했습니다. 촌락의 변화 보겠습니다. 촌락도 인구가 감소한 촌락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가 감소한 촌락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시골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촌양도가 뭐였나? 농촌을 아니면 촌락, 어촌도 돼요. 촌락을 이사해서 떠나서 어디로 향한다? 도시로 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도시로 향하죠? 일자리를 찾아서 보통 떠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인구인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돼 버려요. 그러면 농사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청장년층이 결국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청장년층이 많이 사라지니까 학생들이 별로 없겠죠. 폐교도 증가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생활 환경도 악화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으니까 인구도 고령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촌락에 이제 농사 지으려고 남아있는 남성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정력이 남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정력이 여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 결혼이 증가해서 그런 촌락에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 볼게요. 대도시 근처에 있는 촌락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채소, 과일 같은 거를 신선하게 공급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팔기 위한 농업, 이 상업적 농업에 대규모로 시설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하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촌락에서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값이 좀 비싼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촌락 그리고 수요가 대도시 근처에 있으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촌락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대도시로 물건 같은 거를 실을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것을 공급할 수도 있고 도시는 뭐 집값이 비싸지만 근교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또 도시 근교에 들어오기도 해요. 도시 근교 촌락은 그래서 공장, 물류창고 등이 들어오면서 촌락과 도시 경관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촌락도 변화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농사도 기계로 짓고 친환경 농작물이 비싸요. 그런 것을 재배하려고 하고 고소득 작물 재배하고 집약적 토지 이용 경지가 있으면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하고요. 이제 농민들도 직접 거래하면은 훨씬 더 소득이 왜냐면 중간 상인들이 안 끼면은 더 물건을 본인들이 더 많이 본인들이 이득을 많이 취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싸게 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간 마진 없이 거래를 합니다. 판매하고요. 그다음 관광화 해가지고 산지촌으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에는 산천어 축제가 매년 겨울에 열리는데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갈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귀농과 기촌에 대한 지원 강화인데 귀농은 농사 지으려고 시골로 이사 가는 거고 기촌은 그냥 시골로 이사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촌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